두 번째 짤인데요. 두 번째 짤이 이겁니다. MBC 윤 부인 논문 취재 중 경찰 사칭 업무 배제 후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 이 내용 아시는 분?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이 논문 지도 교수가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논문 지도 교수가요 이렇게 이사를 가셨거든요. 이사를 가셨는데 그 이사를 간 걸 MBC가 몰라가지고요. 그 집을 찾아간 다음에 그 집에 전화를 했죠. 그 집에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경찰인데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집 주인은 황당하잖아요. 그분 이사 가셨고요. 우리는 이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냐라고 왜 물어 그걸?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기자가 경찰이라고 사칭을 한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누군가의 검찰 사칭권도 떠오르는 순간인데 더 얘기하지 말아야지. 누굴까? 검찰 사칭을 한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검찰을 사칭하신 적이 있어요. 사회 공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다가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 검찰 사칭. 이 기자들이 왜 검찰을 사칭? 저 기자인데요 하지 왜 검찰을 사칭하고 경찰을 사칭하냐고. 응?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야. 이상하면 여러분 동네에 CCTV가 있잖아요. 동네에 CCTV를 이분들이 돌려봤더만 CCTV를 돌려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집 주변을 MBC 취재 차량을 몰고 와서 그 MBC 기자들이 막 집 주위를 뺑뺑 돈 거야.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을 누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감시하고 사람 누구 사나 이렇게 본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드레님 감사합니다. 서성거리면 기분 나쁘지.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제보를 한 거야. 우리 MBC 애들이 우리한테 경찰이라고 하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MBC 기자들 같아요라고 했지. 그래서 확인을 한 거잖아. 그랬더니 확인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는 요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요즘에서 멈추지 않냐면 유튜버잖아요. 또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저도 저도요. 그런 거죠. 그거 뭐냐면 그 기자 있잖아요. 기자 이름을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나도 트러블을 하지? MBC 기자 성함이 소 씨라고 하던데 소 씨 집안의 모 정섭님 맞아요? 이거 이렇게 취재하신 분이 소 씨 집안의 모 정섭님 맞나? 들리는 분이 바에 가면 그렇다는데 본인도 한번 신상 한번 털려 볼게요. 왜 경찰인데요. 정섭이 잘 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되나요? 기자님? 그래요? 나 검사인데 아니면 뭐 집에 전화해서 저 정섭이 친구인데요. 이렇게 전화해도 돼요? 사칭해서 전화해두면 기분 좋겠어요? 진짜 물어보자고. 소정석 기자님. 역지사지가 잘 안 되나 본데 강제로 시켜드려? 나는
나는 본인들이 익명성 속에 자기들이 MBC란 조직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렇게 사람을 후들겨 까는 거야. 당신들 완전히 나를 벌써 몇 번 후들겨 깠는데 MBC.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당신들이 한 행적에 대해서 많이 안다니까. 김성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들 제일 여의가 없었던 게 당신들 그 죽어가는 이용마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당신들 죽어가는 이용마 앞에서 농공 행상을 둘러싸고 술 처먹고 서로 싸웠어. 내가 그때 얼마나 내가 응원했었던 인간들 막 민주 막 보수 정권의 탄압을 버텨가면서 할 얘기 한다라고 생각하고 막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투쟁했다고 생각했었던 인간들이 야 니네 진짜 그것도 니네들 그렇게 하는데 밥 먹여주고 뭐하고 했었던 응원했었던 후원자들 앞에서 네가 그 자리를 갈까 내가 그 자리를 갈까 하면서 쌈박질을 하면 그걸 보는 후원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 응? 내가 나름 진보 진영의 일원이었고 문바 대장이었었던 사실을 잊지 말고, 응? 그리고 뭐 거기서 어떤 허접스러운 애가 나와서 구구 유튜버가 떠든대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번 대선에서 우리가 뭐 법적을 야 저번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어쩌고 야 유죄 일당 100이었다 새끼들아.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재성 의원님이 그때 국민종편이란 걸 만들어서 300만 조회수를 때렸거든요. 문재인 대선 때. 난 그때 문재인 빠는 영상이 3천만이었어 얘들아. 그때 거기 국민종편 출연자하고 스텝이 한 20명 됐는데 나 혼자 3천만 거기 이기 20명 정도의 스텝으로 300만이었다고. 그러면 일당 100이 넘네. 자식들. 근데 그런 사람을 니네가 극우 유튜브로 몰고 MBC에서 극우 유튜버 유모씨 이렇게 니네가 갈기면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내가 빡이 쳐가지고 니들도 분명히 유재일 저 새끼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니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스트라이크 백을 하잖아. 니들 전화번호, 대깨문들 전화번호, 기타 등등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되겠지. 트위터리안들, 기타 등등 너희들 아이디, 실제 인물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니. 그리고 니네가 뭐 그러다가 대깨문 조직에서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서로 쌈박질이 나고 머리끄댕이 자꾸 마누라 등장하고 그런 얘기까지 다 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거니 얘들아. 적당히 하자니까. 자식들 귀여운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MBC 소속 기자 A씨는 김씨의 논문을 지도한 B씨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B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를 하며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혔다. 사칭이죠. 사칭죄나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범죄의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정 조치를 취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저는 그래요. 이제 MBC가 그렇게 정의로운 청 다 하고 공정방송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이런 식의 언론 활동을 할 거라는 건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5년? 4년 전까지 아니구나 3년 전까지? 3년 전 2년 전까지라고 진짜 최근으로 하면 2년 전까지 너희들을 응원을 했었던 내가 진짜 내 스스로 발등을 찍고 싶다. 어디까지 추락을 할래? 어디까지 추락을 하려고 이러니. 참 그러면서 이제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거였어요. 김현님 감사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도 이제 MBC 기자들 좀 전화번호하고 좀 많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화해서 되게 악질적인 취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MBC 기자 이렇게 이름만 뜨면은 이제 핸드폰에 뜨면 되게 노이로제였는데, 얼마 전에 MBC 기자가 또 전화가 온 거야, 핸드폰에. 그래서 일단 받자 하고 받았어요. 이제 되게 그 짜증나는 목소리로 딱 전화 받았는데, 띵띵일보 누구입니다 이렇게 전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MBC 기자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 회사 나왔어요. 유재 선생님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국 사태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MBC 퇴사했습니다. 네, 진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유재 선생님의 공감하고 유재 선생님이 방송에서 욕하는 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취재 때문에 전화하신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재밌죠? 재밌지 않습니까? 에휴, 네. 진짜 그 나름요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버티기 어려운데 그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딱 그렇게 딱 눈치를 뚝 주변을 보면 열의 아홉은 나를 공격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서 버텨요? 열의 아홉은 나를 공격할 것 같은데. 나 맨 처음 하다가 그때 탈당할 때 조국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는 그때 그렇게 이탈하신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MBC에서도 그때 KBS에서도 골 때리는 분 한 분인데, 그분은 아직은 퇴사를 안 했기 때문에 퇴사를 안 했는데 KBS 내부에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분의 맨 마지막, 아니 이런 얘기 하다가 저 방송에도 써도 돼요.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그분이 제가 방송에서 KBS에 대한 첩보를 많이 입수했는데 그거를 방송에 못 내보내는 게 이유가 간단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정년 퇴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거 나한테 들었다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아직은 안 돼. 나 정년 퇴임은 해야 돼. 징계 맞고 연금 날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년 퇴임하고 직함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성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안정적으로 될 때 있으면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그때 조심해서 하나하나 까겠습니다. KBS 진짜 골 때려. KBS는요, 여러분, KBS는 진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아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86년, 88년에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인력이 빵튀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게 국제 규모의 한데, 근데 그 뻥튀기 하는 걸 그때는 여러분 다운사이징이라든지 리엔지닝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일시로 1위 피지와 그리고 프로덕션이란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걸 다 정직원으로 뽑은 거야 그때. 갑자기 3개의 일을 하던 KBS가 10개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림픽 때문에 벌어졌는데, 그때 필요한 인력을 다 정직원으로 뽑은 거야. 그러고 나서 걔도 계속 방송이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시청률, 여러분,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이승연하고 최수종 나왔던 그런 드라마 시청률 50 몇 퍼센트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시청률 몇십 퍼센트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쭉 그때 이후로 경제 성장하고 뭐 하니까 이렇게 쭉 오다가, 그렇게 해서 비대한 조직이고 뭐고 하든 간에 일 없는, 보직 없이 일하고 이렇게 잠깐만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이 있고 뭐 올림픽이 있어야 좀 풀로 잠깐 가동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주간 방송사도 다른 방송사들이 막 국제 행사나 이런 거 뺏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KBS는 인력을 풀로 돌리려면은 세계 뭐 육상연맹 대회, 뭐 월드컵 대회에서 뭔가 국제 스포츠 행사를 다 중계 방송을 하고 현장 취재를 나가야 인력을 돌릴까 말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지. 시청률도 안 나오고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뭐 그런 시스템에서 쭉 온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쭉 오다가 요새는 이제 이 플랫폼이 바뀌고 뭐고 하다가 이제 답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못 뽑고 다 외주로 돌리고 뭐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분들의 이들이 퇴직을 하시기 전까지는 KBS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고 실력 있고는 뭐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지금 KBS는 이런 얘기하면은 좀 KBS에서 되게 자극적일지 모르지만, 제가 또 찍히는 걸지도 모르지만, 그냥 KBS 조직원들의 포로예요, 포로. 볼모로 그냥 KBS라는 방송이 그냥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연금을 받는다, 조금 있으면 연금을 받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탱자 거려도 억대 연봉에 연금에 기타 등등. 우리가 올림픽을 치러냈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MBC도 지금 정권의 도움 없이는 존립이 가능하지 않은 시청률이고, 저는 KBS하고 MBC는 국가 세금이 들어갈 가치가 없다. 그리고 근데 MBC는 여러분 어떻게 버틸 생각인 줄 아세요? 저기 MBC 어떻게 버틸 생각이냐면,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 상암으로 옮겼잖아요. 상암으로 옮길 때도 거기 뭐 특혜라면 특혜고, 상암 DMC 그쪽이라면서 상암으로 옮기면서 MBC 여의도 부지에 홍콩 사모펀드가 찝쩍거리거든. 그리고 거기 금융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조 단위로 땅값이 조 단위래네 뭐네 어쩌고 하는데, 그거 땅판 돈으로 조직원들 월급 적자나는 거 땅판 돈으로 조직원들 월급 맡겨주면서 버티는 거야. 맞아? 이게 맞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언론 좀비 아니야? 죽었는데 살아있는,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죽었는데 살아있는 좀비 아니냐고. 언론 좀비 하는 행태들이. 정규직 강요가 얼마나 기업에 나쁜지 KBS가 잘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바다님. 네. 아휴, 절레입니다, 절레.